쌓아왔는데 이제 친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여기까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돼. 인생의 선택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막 들어가니까 다른 일본 기자들은 도대체 저렇게 왜 저러냐고. 네. 굉장히 위험한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방사능보다 데스크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너 MBC는 들어가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갔냐? 이러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10%보다도 더 가격이 떨어졌었고 지금은 3%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팔지 말아야지. 네. 그렇죠. 아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욕하지 마. 브랜드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의 댓글에 대부분 대댓글을 달아드리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프로 대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 오늘 엄마가 이 유행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뭐 네, 그렇죠. 말만 하면 뭐 응용이 뭐만 된다. 하다, 뭐 이렇게. 먹을만하다. 하다. 자,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영등포의 영등포는 평화를 지키는 전쟁터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엔드게임이야, 엔드게임. 아,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영등포에 걸려있는 게 자, 하나하나 일단 패스트트랙 자한당 의원들 안 나오는 거, 그쵸. 지금 뭐 그냥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그렇죠. 이건 의원, 재판에 공판 넘어갔죠. 진행 중. 네. 공화 진행 중. 그 또 뭐 있지? 원래는 이제 손혜원 의원 건 손혜원 의원 건 있었는데 이거 그것도 어떻게 했어? 이제 재판이 시작해야죠. 재판 가고 네. 또 이제 이번에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모욕 사건에 대한 수사. 뭐 이거 사실 그렇게 큰 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했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시민분들이 업보. 엄청나게 말을 엄청나게 되게 세게 하셨잖아요. 뭐 달창 뭐 이런 뭐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인용하셔도 안 돼. 인용했지. 그치 이런 프레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쌍스러운 표현을 맞아요. 해놓고 난 그게 달빛 창문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어는 없습니다의 어떤 그걸 뭐라 본좌시죠, 본좌. 그런데 다음에 플라이 투 더 문님께서 나베 가지고도 뭐라 쓰셨나 봐요. 나베가 왜? 의미를 모르고 썼거나 그냥 습관일 뿐인데 글쩍글쩍 갸우뚱 삐졌나베 삐전 나베 삐졌나 보다 뭐 그렇죠. 그런 사투리죠. 삐졌나배. 삐전 나베 어깨가 삐졌는갑네. 삐졌나베. 진짜 표정 진짜 극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의 평화가 정말 엔드게임이다 지금 완전히. 그래서 좀 뭐 나경원 요 모욕 사건 170명을 고소했는데 170명이 그러면 다 영등포에 계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어떻게 된 이제-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는 그 고소 당한 분들의 주소지가 있잖아요. 주소지 이제 관할지가 있으니까 그 관할지에 따라서 경찰서마다 나눠진다고 그래요. 네. 원래는 사실 전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이나 사실 기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과 얼굴을 내고 뭔가 주장을 하거나 뭐 기사를 쓰거나 남을 엿되게 만드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우리가? 엿되게. 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응,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욕을 하거나 김기아 기레기, 그렇죠. 김기아 그렇죠. 김기아 병신, 이거 뭐 그렇죠. 미친놈 뭐 그렇죠. 이런 거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가 늘 속으로 아유, 그렇죠. 이거 다 편집해줘. 병수야 속으로 해, 속으로. 그래서 그냥 정치인분들 사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참 국민들이 대통령 욕이라도 해야지. 욕도 맞아요. 정치인 욕도 그게 못하- 심지어 그 날아온 과일인가요? 뭐 맞고 나서 이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 고소까지 하시면 좀 그렇다. 그래서
참 잘 해결되길 바라고 뭐 고소 당하시면 왠지 우리 댓글을 읽어준 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 170명 중에 한 분 계실 것 같지 않냐? 한 분쯤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고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떻게 되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다음 정 기자. 네, 사회부 정현욱 기자입니다. 뼈대빠고요. 그 되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 마라. 나 그 소개할 때 뼈대빠고요. 뼈대빠고요. 아니 이게 끝에는 뼈대빠고요. 이거 약간 저희 손석희 사장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거 손석희 사장. 저 방송 챙겨 보시는데 누가요? 아버님이 아버님께서. 아버지 아빠가 아빠가. 제발 별명 좀 바꾸라고. 왜? 근데 아버님께서 좀 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안 맞아. 돼. 문인이시잖아요. 현학적으로 지으실 것 같아서 안 돼. 완전한 영혼 막 이러면 어떡해. 완영. 완영. 완영 정렬욱입니다. 아 그래서 좀 뭐 지어주시긴 했지만 구독자분이 그러니까. 아 제가 입에 잘 안 붙어요. 뼈대랑 빠 중에 뭐가 더 부끄러워요? 맞아. 빠가 부끄러워. 빠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이걸 팟캐스트로 들어봤어요. 너무 재수 없더라고 내가. 본인이 내가 팟캐스트 들을 때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어떤 게 진지하고 그냥 재미없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만 그게 엄청 편집한 거야 그게. 강병수 요거 한번 요거 한번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별명 혹시나 누가 뭐 추천해 주시거나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인지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옥기자. 네, 안녕하세요. 팩트 체크팀 오규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 체크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요즘에 네. 보수 쪽 유튜버들이 요즘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계시다. 네, 보수 지금 사실은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시국이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들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가짜 뉴스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방사능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같은 경우도 가짜 뉴스 체크해야 될 거리들이 많고 한데 그 저희가 보수 유튜버들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를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좀 잠잠해. 요즘에 네. 왜? 왜냐면 이게 그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 책은 제가 언급하기도 싫은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영훈. 네, 이영훈 씨라고 해야 되죠? 이영훈 씨. 서울대 명예교수도 아니라며. 아니니까. 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식민사관의 논리인 거잖아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네. 논리로 한 건데 이 책을 장제원 의원이랑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비판을 했어요. 자기 SNS에다가. 장제원 의원은 이 책이 나한테 뭐 침을 뱉는 것 같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좌파들보다 더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막 홍준표 전 대표 말이 좀 약간 네. 신선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요. 홍준표 전 대표나 네. 이거. 정말 아닌데? 거기 그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에서 지금 그 보수는 둘로 분열이 완전히 됐는데 말하자면 친일 극우와 반일 우파. 근데 이 친일 극우가 이 반일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그치, 자기 있는 곳보다는 좌측이 있으니까. 네. 좌파로 분류하고 좌향좌를 하고 있다. 네, 홍준표 의원한테 그런 홍준표와 장제원 의원이 네. 홍준표가 우파를 망친다. 홍준표가 좌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너무 끝으로 가시는.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장제원 의원한테 되게 원색적인 비판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되게 좀 뭐랄까 서운하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야, 우리 같은 편이야. 이런 네. 느낌? 근데 참 웃기죠. 친일 구구라는 말은 사실 이게 모순 형용이잖아요. 구구가 어떻게 친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우는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렇죠. 이제 쇼비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두 분이서 그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때도 트럼프가 적대국인 김정은이랑 악수를 하고 막 멘붕 오셨잖아. 그러니까, 반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적과
그리고 손잡아야 할 대상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보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더 친하게 좌파야 지내려고 좌파. 그러고, 좌파에 놀린 거지. 네, 지금 그래서 정체성에 완전한 혼란을 큰일이네, 가져온 것 이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가 친미를 지향하는 건 뭐 저는 이해는 돼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네. 북한을 미워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스라엘 국기도 가끔 나오고 그렇죠. 친일이 극우랑 어떻게 연결이 아니 되죠? 요즘에는 일장기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장기 들고 나와. 집회. 막뭐 정규재 씨 뭐 이런 태극기가. 분들 막 일본 어디 언론에 출연도 하시고 응. 이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이게 원래 극우는 뭐 나치, 파시스트들, 그쵸. 뭐 또 러시아의 뭐 스킨헤드, 네. 이 뭐 우리가 극단적인 민족. 굉장히 그 자국민에 대한 우월주의 그쵸. 이게 보통 극우잖아요. 그렇죠. 군대 좋아하고. 근데 왜 우리는 전쟁 좋아하고. 극우가 친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스텝이 꼬였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그 보수 유튜버들도 지금 뭐 이렇게도 얘기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저렇게도 얘기 못 하겠고 지금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친일은 아니거든. 매국노가 되는 건 아니거든. 지금 까딱 잘못 말을 했다가는 지금 친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아예 그쪽으로 몸을 풍덩 던진 분들은 맞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맞아. 난 하던 대로 친일 이렇게 하면 그치. 돼. 이응, 시읒, 완벽하게. 이응 이런 형들은 그냥 쭉 하면 돼. 이응시의 니응이 뭐예요? 윤서인 뭐 이런 분들은 그치. 그냥 쭉 하면 돼. 그분이 그래서 홍준표를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긴 아니고 뭔가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게 저희도 이거 댓글 읽어주면서 해봤잖아요.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려운 거 알게 될 어려운 거예요. 거야. 이게 양쪽에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버 여러분 물론 그분들은 다 저희보다 구독자 훨씬 많아요. 그분들은 항상 얘기할 때 뭐 우리 우파들이 뭐 어쩌고 항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잖아요. 그치. 그럼 그 이름표 우리 이거 달듯이 네. 우리는 우파, 우리는 뭐 저기 보수. 이러려면은 보수가 뭔지는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일 구가 웬 말이야 지금. 그 지금 이제 보수 유튜버로 지금 떡상하신 분들이 거의 테크트리가 비슷한 게 거의 안티페미니즘으로 거의 이제 그 안티페미 코인을 타서 떡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티페미 코인으로 이제 우파라 불리는 범우파 젊은이들을 쫙 땡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부 욕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이런 자기들의 이거를 쌓아왔는데 이제 친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이거 여기까지 아닌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이 유튜브는 또 영원히 박제가 됩니다. 남아요. 네. 남아요. 인생의 선택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본 코너 기레기 판별기가 아니라 오늘은 언레기, 피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본 코너는 더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기레기 판별기가 아닙니다. 언레기 판별기, 피레기 판별기. 뭐가 됐지? 기레기? 왜냐하면 대일기 사상 최초로 KBS 기자가 아니라 PD님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KBS ETV의 지식 채집 프로젝트 매장의 고경민 PD님과 대일기 스페셜 에디션 언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경민 PD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KBS 2의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를 함께 제작하고 있는 고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핫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요새 가장 테레비 많이 나오는 PD 아닙니까? 네. 테레비와 라디오의 줄기차게 테레비 하면 안 돼. 텔레비전. 텔레비전. 요새 텔레비전에 제일 자주 나오시는 셀럽, PD님. 셀럽.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던데 자 네. 지난 화에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그 댓글 유튜브 댓글에 고경민 PD 불러라. 맞아. 아, 보셨어요? 진짜인가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 진짜 진짜예요? 댓글로 진짜 네. 있어요. 리얼 실화. 아, 후쿠시마가 많이 궁금하셨구나. 그러니까요. 네. 실화냐?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댓글 강명수 기자 읽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송은세님께서 KBS 배짱이 팀을 초대해 주세요. 원전 사고 8년 후 후쿠시마를 취재해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취재 뒷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용킴님, 헤이드님, 러너스, 하이님, 몽몽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이게 가장 핫하고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8년 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21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
직접 찾아간 그곳에서 우리는 방사능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放射性物質はそれだけきれいに下がりません。でも国の努力は海外に向けて安全だ安心であるっていうことばっかり言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 방사능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후쿠시마산 먹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는 상황. 安全で美味しい福島の農水産物を風評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味わってほしいと願います。 심지어 더 놀라운 발표도 이어집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信じられないでしょ。一般的には信じられないとそういう話が日本でこの福島では成立してる。 아 근데 저희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 어떤 저렴함에 놀라가지고 깜짝 되게 놀라셨겠다. 당황스럽네요. 진짜 싫을 것 같아. 피디님 눈에서 많은 것이 읽혔어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진짜 극혐 막 이러면서. 배짱이 다시 한 번만 해줘요.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 배짱이 누구시죠? 괜찮은 것 같아. 그죠? 배짱이. 아 임팩트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식채집 프로젝트 배짱이는 15분짜리 다큐를 저희가 3가지를 보여드려요. 요즘 굉장히 이것저것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정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인물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시니까 그걸 저희가 15분 안에 음. 네, 시청자를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포장해서 지식을 채집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저희랑 지식 다큐 집중해서 쇼라고 할 수 보면 있습니다. 약간 똑똑해지는 기분이겠네요. 네, 네. 스마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시청률은 조금 안 나오던데. 네, 아직 약간 좀 미비한 수준이긴 이런 한데 아니 근데 그래요? 그 시청률에 비해서 되게 회자가 많이 되는 거죠. 요 편이 언급이 특히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다. 지식을 이제 PD님들이 잘 채집을 해가지고 15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 바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시간에 뭐 무슨 일 뭐 소개를 해주세요. 화요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우리 녹화한 시간이잖아. 그랬으면 지금 방송되고 네. 있습니다. 댓글 보면서 그러면 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여기저기 출연 많이 하셨던데 좀 편하게 길게 느긋하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플라이펑님께서 비디 양반 그런데 가는 거 아니오 하셨어요. 맞아. 그 다음에 클리앙의 테스트 77님께서 19배 36배 측정되는데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측정시키는데 KBS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보니까 PD 많잖아요 그 팀에. 왜 고 PD가 간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이걸 여기도 그냥 아이템을 가라면 선정하신 가는 이유도 거예요? 있을 것 가라면 같고. 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주 제작사인데 네. 네, 저희 제작사에서 저희가 후쿠시마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WTO에서 수산물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아이템을 다뤄보면 참 재밌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가자 하는데 그때 제 회차였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나의 턴에. 제 텀에 후쿠시마가 걸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위험하다고. 했던 게 네. 취재를 굉장히 하고 싶은 아이템이기는 한데 네.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방호복을 알아보고 막 심지어 주문 버튼까지 눌렀는데 네. 제가 그러고선 이제 저희 취재를 도와주시는 일본 통역을 해주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방호복을 준비했는데 거기 후쿠시마에 계신 분들 방호복을 입고 다니냐? 아무도 안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염 작업을 하시는 분 외에는 안 입는데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냐고 그걸 입고 가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2011년 당시 아니면 그 낙진이 공기 중에 떠다녀서 내려올 때는 방호복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낙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입어봤자 소용이 없다. 낙진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이제 네. 위에서 내려올 물리적으로 때는 떨어질 때는 이거를 떨어뜨려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방사선은 어차피 뚫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 나무로 하시더라고요. 옷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언맨이 돼야 되는 거지 살려면. 아, 납은 못 들어요. 문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납은 못 듣는다. 납은 못 뚫지. 네. 방사능이 납은 못 들어. 알았어? 알고 있었어? 선배 모르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웃으면 중간에 가요. 아 근데 되게 걱정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 화면에 보이잖아요. 네. 피디님이 거기서 이렇게 취재하는 모습이. 네,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인 것은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오래 있으면 더 위험한. 네,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이제 공기와 지속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물을 먹고 음식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짧게 한 이틀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근데 근- 지금 우리 사회부에서도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 있어요. 뭐 가 일단 있어요. 일단 현지는 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장 제 옆에 있는 휘장을 보시면요. 내년 도쿄올림픽의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이곳 후쿠시마에서 개최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1년 가까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날짜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사능 우려가 여전히 곳곳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오래 머무는 게 아니면 크게 뭐 문제 안 네, 되는. 2011년 당시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고 당시는 직후에는. 네, 사고 직후에는 굉장히 위험해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취재를 도와주신 코디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막 들어가니까 다른 일본 기자들은 도대체 저게 왜 저러냐고. 네, 굉장히 위험한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방사능보다 데스크가 더 무서운 거야. 그렇죠. 너 MBC는 들어가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갔냐? 이러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방사능보다 무서운 데스크. 네, 그렇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해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래요. 너 MBC는 거기 들어가서 그치. 찍었는데 넌 뭐 했냐 이러면서. 그때 그 일본 방송국의 기자들은 다 그 관련 교육을 받고 거기에 파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는 빨리 가라. 빨리 선조치 빨리, 일단 가라. 빨리. 8년 후긴 한데 자 그래서 궁금한 게 그때 이후에 지금은 막 왜 지금 그래도 이슈냐 하면은 뭐 우리나라 일본이랑 사이가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네. 도쿄 올림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관심이 쏠린 상태인데 일단 본인이 취재 거기 갔어. 가라니까 갔어 일단. 근데 가서 뭐 먹었어요? 뭐 먹을 거는 뭐 먹어? 사실 바빠가지고 뭘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이틀이고. 물 갖고 들어가셨어요? 물은 편의점에서 사긴 했는데 일단 생산지를 어딘지 보고. 네, 보고 샀기 때문에 후쿠시마 물은 최대한 안 마셨고 후쿠시마 물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뭐 수돗물이나 뭐 네, 그런 물이잖아요. 뭐 거기에서 세수할 때 나오는 어떻게 해요? 네? 숙소에서 아 숙소는 근데 숨 참고 사실 세수하는 저희가 거지, 숨 참고 원전에서 가까운 곳에 묵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70km 떨어진 곳으로 70km 요? 나와서 네. 원전에서 70km요? 한 60km 네. 그럼 엄청 가까운 거 아니에요? 먼저 그죠, 가까운 우리 사실. 야구 경기장이 거기 있잖아. 소프트볼 경기장. 아니 그 원전에서 후쿠시마 시가 네. 한 60, 70km 떨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피난이 해제된 지역들이 5km까지도 지금 피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좀 안전한 지역에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네 지역에서.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네 잠은 잤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쟀거든요 내부 피포. 0 나왔더만 0. 네, 그래서 미검출 한문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안심. 그러니까 오래 안 있어서 네 오래 안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좀 걱정스러운데. 나온다면서요 계속. 네. 그래서 우리 정유혁 기자 여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유튜브 댓글 두 개 다. 유튜브에 선 이카이타 님께서 쌀도 다른 현에서 생산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른 데로 써놓고 후쿠시마 산과 섞고 있답니다. 자 안심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댓글. SJ 리님 와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방사능 마시고 먹어서 갑상선암 걸리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냐 미쳐 돌아가는구나 정말. 아니 그 보면 일단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스기 선생님. 스기 선생님. 스기 선생님이 거기서 막 애들이 이렇게 갑상선암이 원래 뭐 몇 명 중 한 명인데 여기는 막 60명 발명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막 그 지도를 그려 보여주시는데 네. 실제로는 거기에 갑상선암 애들 갑상선암이 더 많이 나긴 난 거죠. 네 소아 갑상선암이 60배 정도 늘었다고 60배. 합니다. 네. 60배라니. 60배가 늘었는데 사실 이 자료는 후쿠시마 현에서 잰 거예요. 그 진료소에서 잰 게 아니라 후쿠시마 현
지방 정부에서 잰 건데 그 사람들도 맞다. 60배가 는 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게 방사능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다. 60배라는 엄청난 수치의 차이가 났다는 걸 뭘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지자체에서도 나름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걔네 입장이 있나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통 이런 원전 사고가 터지면 모든 정부는 항상 막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따로 분석 같은 거 할. 네. 그리고 지금 그냥 덮기만을. 진료소에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검사를. 왜 이런 갑상선 정보를 검사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고 이런 건 좋지 않다. 아니 무슨 이게 무슨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오프닝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전형적인 비슷하게 헬조선 생긴 사람들이 헬조선 오프닝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쌓여가지고 알고 보니까 엄청 큰 거였고 막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이런 거를 진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진짜 어떻게 네, 이걸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진료소에 계신 의사분들이 7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자신들이 스기 선생 같은 경우는 원래 도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도쿄에 도쿄에서 계시는 분인데 넘어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진해서 자기 대단하다. 자기가 직접 기차표를 사서 야, 거기 오셔가지고 대단하다. 늘 진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참 인상도 선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그분이 그 파키스탄이나 뭐 태국 캄보디아에 원래 재 지역에 가셔서 재난 지역에 가셔서 응급 구호 활동을. 구호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분이 후쿠시마를 똑같이 보고 계세요. 그 수준이다. 네, 후쿠시마도 지금 재난 지역인데 정부가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기 생각에는 방사능 문제는 나중에 10년, 15년이 지나서 그렇죠. 나오는 건데 지금 나가사키 원폭 문제도 아직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지금 뭐 법적인 소송에서 아직도 뭐 국가하고 가족들하고 아직도 그런 분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다 막고 있냐, 쉬쉬하고 있냐. 자기는 소명을 다 해야 된다.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진료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깨어있는 시민.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루머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좀 댓글에 쌀 얘기하셨는데 후쿠시마산 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후쿠시마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시중에 팔 수 없으니까 주로 호텔에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거는 아사히 신문 기자가 그거를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단신을 읽고 1편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거를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좀 막혀 있었고 그리고 취재가 어렵죠 사실. 네, 취재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사히 신문 기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컨택을 했어요, 그 기자를. 근데 그분이 안 하겠다고. 스미마생.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아사히 신문 기자의 기사가 한국에서 굉장히 그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제는 거를 그분도 알고 계시고 그분의 생각에는 그게 약간 악용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기사를 그런 접했을 식으로. 때는 이제 우리가 메시지는 일본 호텔 가면 다 후쿠시마산 쌀 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거기 기사에 보면 편의점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약간 좀 불안. 그거를 굉장히 무섭게 자극하는 기사였는데 네, 배짱에서도 나왔잖아요. 일부에서 그 예, 쌀이 맞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네네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이런 쌀은 그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거는 아사히 신문 기자가 자기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 그게 신빙성이 있는 네, 기사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그거를 취재를 하신 거고, 그리고 아마 그분의 포인트는 또 그거였을 거예요. 후쿠시마산 쌀이 예전에는 굉장히 가격도 높고 경쟁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워낙에 좋은 좋아서. 쌀이었습니다. 근데 재난 이후에 거의 10%보다도 더 가격이 떨어졌었고, 지금은 3%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팔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이, 일본 사람들의 욕하지 생각에는 말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렇게 떨어진 게 받아들여요. 아니라 팔지 말아야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임금님표 2,000쌀이다 치장 2,000쌀에서 방사능 나서 팔지 말아야지. 무슨 브랜드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냐고. 근데 왜냐면 어쨌든 아우,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지금 검출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WTO에서 저희가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한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할 때 네. 그 명분은 수치가 안 나온다.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승소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그, 존재한다. 그 환경 네.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쌀에선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옆에 오염토들이 그러니까요. 쌓여 그거 있었거든요. 정말,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쌀이 쌀인데 과연 안전할까라고 저희도 같이 의구심을 품게 된 거죠. 제가 가장 의아한 거는 아니 좋은 쌀 많은데 그럼 좋은 쌀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그렇게 팔려고 난리를 그 치는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 후쿠시마산 쌀을 팔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지역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후쿠시마를 되는 지금 거죠. 부흥시키려고 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댓글 요게 너무 궁금해요.